자, 삼각함수부터 오늘 내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각을 좀 배우셨죠? 일반각 배우고 가까이 일반각 배운 다음에 라디안은 어떤 것인가? 라디안, 영어에 이제 레디안인데 라디안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 이 내용까지 일단은 배웠습니다. 얘는 각도를 묘사하는 그냥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도를 묘사하는 방법. 네. 많이 춥죠, 밖에? 네, 들어오니 갑자기. 네. 각도를 묘사하는 방법. 영상은 일반각이 2번에 걸쳐서 지금 올라가 있긴 한데 영상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영상이 있었어요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사실 영상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유는 일반각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막 영상을 막 정말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찍으면은 찍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잘 이해가 되게 찍어야 되니까. 이 라디안을 다시 살짝 라디안 얘기만 하나 하고 갈게요. 옛날 사람들이 어떤 거를 알아냈냐 하면은 원을 한 바퀴를 다 돌렸더니 반지름 길이가 딱 있다고 치면 여기 반지름이 한 번 더 있죠. 원을 한 바퀴를 다 돌렸더니 반지름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이 됐다. 그러면 이 원 한 바퀴가 정확하게 62.8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럼 반지름이 10이 아니라 반지름이 50이 됐다. 그러면 50 곱하기 6.28이 된 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 알아냈을까요? 옛날 똘똘이들이 알아낸 거예요. 저는 알아낸 적은 없어요. 똘똘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들 중에 이제 관습적으로 그거를 알아낸 거죠. 돌을 깎는 사람들도 알아내고 그래서 이 숫자가 사실은 반지름 값하고 호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어떤 비율? 반지름에다가 원둘레를 반지름으로 나눴더니 그 값이 항상 6.28 정도가 나오더라. 그거를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예 정할 때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360도는 잊어주세요. 한 바퀴를 다 돌린 게 360도야 라고 생각하는 걸 잊어주시고 한 바퀴를 다 돌리면 360도도 사실 각도가 없는 그냥 무차원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제로 디멘셔널 넘버. 차원이 없는 무차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360도는 한 바퀴야 라고 선입견으로 정했으니까 그런 거지 한 바퀴가 중요한 거죠. 한 바퀴를 다 돌린 각도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기준으로 한 바퀴라고 놨을 때 이 녀석의 60도 정도 되는 거를 머릿속에서 60도 정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그 각도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 생각을 선입견을 버리시고요. 한 바퀴는 360도가 아니라 한 바퀴를 다 돌린 값은 6.28 즉 2파이야. 요 정도 숫자야.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익히는 거죠. 머릿속에 선입견을 버리고. 뭐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인데 야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몇 시니? 99분이요. 그럼 여기다가 1분만 더 더하면 딱 이렇게 이제 숫자가 넘어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아요? 이게 십진법이죠. 어떻게 보면. 99 다음에 100이 되는 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것도 60진법이에요. 60분을 1시간으로 잡은 거니까. 그 다음 단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린 거를 6.28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반지름하고 똑같은 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하면 정확하게 한 바퀴를 다 돌리면 이 6.28이 되는 그
그 개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개념상. 대충 이게 몇 도쯤 되는데요. 1라디안이 반지름이 r. 다시 또 1라디안을 또 추가로 하면은 반지름이 또 한 번 더. 다시 또 1라디안을 또 살짝 더 하면은 반지름이 한 번 또. 이러면 여기가 3라디안이죠. 그럼 살짝 어때요? 여기 조금 남아요. 왜? 180도에 해당하는 요 반원에 해당하는 걸 하면은 정확하게 파이 3.14라는 각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가 6.28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1, 1, 1 하면은 3라디안은 살짝 그거보다 작은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얘는 각도로 나타내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냐 따지면 여기가 직선으로 쫙 연결하면 얘가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정삼위가 되죠. 근데 요거는 반지름보다 짧거든요. 반지름인데 여기가 휘어진 게 반지름이 되면 얘는 반지름보다 조금 작아요. 작아서 얘는 60도보다는 살짝 언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도가 대충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시고 한 바퀴를 빙그르르 다 돌면 숫자가 6.28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숫자야. 360을 채우는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비와 비율로 잡아주시는 게 라디안을 풀 때 좀 개념이 좀 약해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되게 좋아요. 바꿔 말하면 2파이에 해당하는 라디안은 한 바퀴를 다 돌린 거고 360도에 해당하고 양변을 360으로 나누면 1도가 나오고 1도에 해당하는 거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구나. 또 이번에는 양변을 2파이가 360도라고 했으니까 2파이로 나누면 이쪽은 라디안이니까 1라디안은 대략 각도로 따지면 360을 2파이로 나눠서 60도는 좀 안 되는 50 얼마쯤 되는 그런 각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각하고 라디안에서 먼저 지금 잘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360에 n이 달리고 알파가 달린 얘는 뺑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야? 한 바퀴 돌리면은 1이 들어가는 거고 두 바퀴 돌리면은 2가 들어가는 거고 세 바퀴 돌리면 3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각도를 만드시면 되고요. 얘가 도대체 몇 사분면의 각도인지 좀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러죠? 좀 인상 깊은 숫자들이 몇 개 있죠. 1080은 360이 세 바퀴고요. 1440인가요? 360이 네 바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누가 전 클래스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1500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 돼요? 1440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1500은 1440에다가 60이 더 더해진 거니까 세 바퀴를 돌고 다시 60만큼 이렇게 딱 올라간 여기에 있는 각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뺑뺑이에요, 뺑뺑이. 그래서 몇 바퀴를 뺑뺑이로 돌았냐? 뺑뺑이를 돌고 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처음 시작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이 최종 도착하는 것을 동경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일반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삼각함수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삼각함수 정의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각함수는 자, 원이 하나 있고 이 원에서 반지름이 r인 요 점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삼각함수는 중딩 삼각함수 삼각비라고 부르죠. 중딩 때는 삼각형 안에서 항상 생기는 각도를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생각하는 삼각함수도 삼각비도 중학교식으로 엉터리 방터리 이상한 재밌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중학교에서 좀 벗어나셔서 고등학교로 올라오시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항상 여기가 지금 아니죠.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코사인. 밑으로 빗변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코사인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코사인의 등장 개념이 이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빗변에서 여기 각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게 사인이다. 그래서 중국책엔요. 밑으로 떨어뜨린다 뭐예요? 여기 커다란 태양이 떴어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코사인을 정사영이라고 불러요. 그림자 영자를 써요. 정사영이란 말을 써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써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중국에서는 정현. 현이 뭐야? 활 쏘기 할 때 그 현이지. 예. 여기 팽팽하게 활줄이 당겨져서 일로 탁 발사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정현 이렇게 불러요. 이미 아주 옛날 우리나라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기도 전에 구장산술이라는 책에 이미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밑으로 떨어뜨린다. 코자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은 코는 투게더라는 의미가 있고 그 투게더라는 의미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좀 유식해 보이는 멋진 단어 중에 coher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here는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코는 함께 붙어버리는 인접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그런 뜻이 있으니까 코코 안 되는 되도 않는 개그를 코코코코 투게더 각도랑 붙었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좋고요. 사인은 싸싸싸싸 사이트 바라다 본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그래서 삼각형 안에서 어떤 그 개념과 정의가 있냐 하면 이렇게 점이 있으면 그대로 떨어뜨린다 뭐예요? x의 길이죠. 맞죠? 그 다음 바라다 본다 누구예요? 높이 y의 길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이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고 여기 딱 멈추면 이 멈춘 점을 기준으로 x좌표와 y좌표가 읽어지는 삼각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이 나오면 x에 해당하는 요 삼각형이 나오면 요 x에 해당하는 그 떨어뜨린 값이 코사인. 그 다음 바라다 보이는 높이에 해당하는 y가 사인.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예를 들어서 각도가 한 바퀴를 돌고 150도만큼 더 돌았어요. 정리를 하면 510도인가요? 이런 각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빙글빙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150도만큼 또 돌죠.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줄이면은 한 바퀴 돌고 150도니까 위치 자체는 150도와 동일한 위치의 점이 이렇게 딱 찍혀버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코사인하고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네? x로 갔다가 y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안에서 생기는 이 x 길이에 해당하는 x 좌표죠. 그 좌표를 따면은 코사인이라고 부르고 y 좌표를 따면은 사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잡혀 있는 반지름은 절대 양수죠. 음수가 안 나오죠. 어쨌든 원의 방정식 그대로니까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r제곱으로 또 나눠버리면 아주 예쁜 것도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얘가 생긴 걸 보니까 코사인을 제곱한 게 생긴 거고 얘는 사인을 제곱한 게 딱 만들어지고 이거는 1 이런 모양도 탁 만들어져 버려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야, 이 코사인 150도가 도대체 얼마일까? 코사인 150도를 계산을 하려면 150도가 위치한 이거에 누구를 딴다고? x좌표, y좌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코사인 150도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150도가 탁 만들어지는 이 선이 하나 빗변이 되면서 이 점을 딱 잡아서 이 점까지 가는 x, y 그렇게 잡으면 r분의 x 사인은 r분의 y 이걸 읽어주면 되겠죠. 이걸 읽어주는데 선생님 저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중학교 때 여기가 30도가 딱 나오면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30도라고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30도하고 정확하게 같아지는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근데 양수죠. 양수.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x가 사실 150도 위치면은 x 길이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2, 4분면이니까는 요 길이가 어때요? 요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잖아요. y좌표는 플러스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라고 쓰는 게 요 삼각형 안에서는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부호가 다른 거예요. 부호가 어쩔 수 없이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부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앞에다가 빼기를 톡 달아줘야 진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거보다. 히터를 끌게요. 많이 건조하죠. 영상에서 사라지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또 학교도 갔다 오셔가지고 피곤하시고 그러신데 사인도 한번 볼까요? 그럼 사인도 똑같이 150도가 이렇게 탁 왔다. 그러면 150도가 오는 선을 그은 다음에 x, y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요 y가 중요한 거죠. r분의 y. 여기 이제 사인 150도가 될 텐데 값을 따져보시면 선생님 요거분의 요거는 사실은 여기 30도에 해당하는 사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사인 30도와 같고 다행히도 요 y 길이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2, 4분면에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 값과 부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값 자체가. 몇 개 이상한 각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240도를 해볼게요. 삥 돌아서 자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180이고 여기가 270이에요. 그럼 삥 돌아서 240도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60도만큼은 여기에 딱 위치해 있겠죠. 그러면 요 점을 따라서 이렇게 온 요 삼각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x 길이고 요게 y 길이가 되는 마이너고 얘도 마이너예요. 부호가. 요 점의 좌표는 마마죠. x좌표, y좌표가 둘 다. 맞죠? 그러면 삼각형 값으로는 빗변분의 밑에 요게 이제 코사인이라고 정의나 원리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 빗변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240도는 코사인 60도하고 숫자 덩어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 길이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야 음수인 것까지 정확하게 만족해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사인은 어떨까요? 사인 240도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사인 240도도 이렇게 와서 여기 찍힌 요 점에 빗변분의 y좌표 그렇게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즉 r분의 y로 정의가 되는데 삼각형은 요 삼각형 안에서 따서 그냥 각도가 정해지니까 여기 60도짜리 삼각형이에요. 좋아. 그럼 60도짜리 삼각형이니까 사인 240도는 사인 60도랑 어쨌든 숫자 덩어리는 똑같겠죠. 그러나 여기 길이가 음수기 때문에 r분의 y로 정한 이 y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사인 60도 앞에 빼기가 이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껏 외우실 게 뭐냐면 빙글빙글 돌다가 몇 사분면인지 모르지만 탁 거기 멈추면 멈춰진 곳에서 삼각형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먼저 읽어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내면 무조건 다 플러스만 나와요. 다 일사분면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다 양수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럼 실제로 부호는 그걸 따라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x의 부호를 따라가는 건 코사인, y의 부호를 따라가는 건 사인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걸 항상 계산을 그럼 늘 해야 되나요? 그럼 좀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책에 이제 써놨죠.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책 어디 있어요? 빨리 봐야지. 했어요 거기? 안 했어요? 처음? 깨끗해요. 완전 깨끗해요. 140쪽 제일 밑에. 140쪽 밑에 지금 보신 분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안 되신 분도 있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삼각함수가 저 안 돼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제가 토요일에 부를 건데 불러서 그럼 뭘 하나요? 별거 없어요. 본인이 자꾸 헷갈리는 거를 연습을 해서 자꾸 익히면 그 다음엔 오히려 좀 편안해져요. 140쪽의 제일 밑에 거기 표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표시가 됐죠? 예.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책에다가 써놔볼까요? 코사인 R분의 X, 사인 R분의 Y,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먼저 하나 써놓으시고, X가 플러스인 곳은 1사분면, 4사분면이 X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여기 점이 이렇게 찍히면 이렇게 항상 가잖아요. 또 여기 점이 찍혀도 이렇게 항상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이제 Y좌표가 되는 거니까 점이 찍히면 X는 이쪽에서 플러스 값을 갖게 되죠. Y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 플러스, 4사분면에서도 플러스예요. 그럼 사인은 어떠냐? 사인은 R분의 Y이기 때문에 사인이 플러스인 곳은 여기서 사인 플러스 맞죠? 여기 Y가 플러스니까. 그런데 또 빙글빙글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Y가 플러스죠. 밑변인 요 X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죠. 2사분면에서.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이번에는 사인이 Y를 따라가는 거니까 사인이 플러스가 됩니다. 또 여기서도 사인 플러스지만 여기는 안 돼요. Y가 음소니까. 3, 4분면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3, 4분면의 각도를 보시면 X도 마이너스인데 Y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X하고 Y가 부호가 똑같죠. XY가 부호가 똑같아야 탄젠트 값이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4분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사분면은 탄젠트도 플러스. 여기도 3, 4분면에선 탄젠트도 플러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 플러스인 곳은 여기 사인 플러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가 플러스인 곳은 여기 표시를 했고, 코사인이 플러스인 곳은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각각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를 표시하고 외우는 요령은 약간 뭐 지역색 같은 얘기인데 해도 될까요? 뭐 재미삼아. 좀 졸리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행을 이제 많이 가시게 되면 경상도를 가시면 뭐가 제일 맛있냐? 뭐가 제일 맛있죠? 보통 경상도 음식 맛있다고 하는 사람 잘 없는데 그래도 나름 찾아가 보면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가게 사장님이 딱 가시면 우리 집은 이 집은 뭐가 맛있나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딱 되게 올바르다 그러나 원칙주의적인 게 좀 있다 그러나 참고로 수학 선생님들은 경상도 분이 되게 많아요. 전국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 생활하는 동안에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는 수학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딱 데리고 나가서 버스 막 이러면서 막 우리 가게 이름이 이렇지 않니? 뭐 이렇게 설명을 막 해요. 보거집이니까 보거가 맛있지 이거 먹어야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짜로 부산은 복집이 맛있어요. 맛있는 복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전라도 가서 이제 제가 밥을 먹으면 사장님 여기 뭐 먹을까요? 뭐가 맛있나요? 했더니 다 맛있어. 다 시켜. 그리고 진짜로 반찬이 나오면 다 나와요. 육회공군이 다 나와요. 진짜 뻥 아니라. 아닌가? 나는 내 경험상 그랬는데. 그리고 서울 가면은 뭐 약간 뭐 몇 개 안 나와요. 솔직히. 좀 깍쟁이 같이 맛이 좀 깔끔하게 좀 그런 건 있는데 좀 그래요. 네. 나도 서울 사람이지만 뭐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딱 어디 가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충청도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충청도가 되게 따뜻한 거죠 마음이. 뻥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백반집을 딱 들어갑니다. 사장님 저 뭐 먹을까요? 뭐가 맛있나요? 그랬더니만 씩 웃으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줘. 그래갖고 아니 선생님 저 사장님 저 뭐 하나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에이 젊은이 총각 젊을 때 갔으니까 아무거나 시켜. 예? 아유 밖에서 먹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집에서 엄마 해준 거 같겠어. 시켜 괜찮아 다 해줄게. 이렇게 되게 먹는 진짜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실제로 그랬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나 충청도 지역에서 음식을 막 이렇게 많이 가서 먹어보면 제일 넘버원 최고로 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밥이에요. 국밥은 충청도 스타일이 딱 있어요. 경상도 국밥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일단 무슨 얘기 하다가. 자, 이건 뭐야?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 이 중에서 전라도 스타일은 일사분면입니다. 뭐예요? 다 플러스야. 네, 다 맛있어가 아니라 다 플러스야. 이게 전라도 스타일. 네. 실제로 음식이 맞긴 맞습니다. 여기는 몽땅 다 플러스에서 올 뿌리고요. 올 여기는 사인이 플러스여서 사인만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여기는 탄젠트가 플러스여서 올사탄, 여기는 코사인이 플러스여서 올사탄코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이상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싸올탄코나 아니면 사탄 올코,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읽을 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읽어주셔야 올사탄코, 얼싸안코 뭐 이런 발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칠판에 적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하시고 이제 그 요령껏 풀어내실 수만 있다면 그럼 솔직히 뭐 다 풀립니다. 네, 보세요. 각도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의 각도래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파이는 처음에 헷갈리시면 파이 자리에다 몽땅 180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는 180이고 이 자리에다 180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270도죠. 3, 4분면이구나. 그런데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 나왔대요. 됐어요? 요런 거예요.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이요, 몇 사분면인지하고 탄젠트 값이 얼마야 라는 이 두 가지 정보로 원래는 스탠다드하게 원래는 제대로 그리려면 3, 4분면이야 이쪽으로 4만큼 오고 이쪽으로 3만큼 왔나 보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정확하죠. 맞죠? 근데 이 얼사탄코를 외우고 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탄젠트 값이 4, 밑변이 4, 높이가 3이 되는 삼각형을 만들어줘.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3, 4분면 이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올사탄코에 올에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밑변이 4가 되고 높이가 3이 되는 걸 그냥 이렇게 툭 그려놓으세요. 그냥 요것만. 그러면 자동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 빗변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5가 나와버려요. 맞죠? 여기까지.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이 그림에서 코사인은 5분의 4고 사인은 5분의 3인데 자동으로 나오죠. 그림 하나로. 굳이 뭐 책에는 뭐 제곱 빼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거 다 지우세요. 다 할 필요 없고 자동으로 이게 나오고 3, 4분면이래. 그러면 올사탄 탄젠트만 유일하게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고 탄젠트를 제외한 애들은 이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 전부 빼기들이 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요. 그럼 코사인도 빼기를 달아주고 사인도 빼기를 달아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게 본인이 저 이렇게 풀 줄 알겠어요.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바로 가자 하면요. 필수 13번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146쪽 보겠습니다. 146쪽. 개념원리 146쪽.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죠? 네. 146쪽을 지금 바로 보세요. 146쪽에 필수 13번입니다. 자, 갑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혹시라도 선생님 하다가
저 이해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면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죠. 146쪽을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 자, 이 책의 풀이 다 지워버리시고 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림 하나만 달랑 그려주시는 겁니다. 필수 13번에 그림을 그립니다. 5분의 3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요 5는 빗변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 선생님 코사인이 5분의 3인데 빗변이 5가 아니라 빗변이 10이고 바닥이 6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얘는 어차피 다 삼각비라는 거는 길이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다 닮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숫자만 본인이 넣으시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빗변이 오면 밑에 있는 이웃변, 각도가 붙어 있는 이웃변은 3에 해당하는 길이가 된다. 그럼 여긴 자동으로 4가 나와봐요. 그리고 밑에다 쓰는 거죠. 몇 사분면 2분의 3파이는 쓰세요. 270도고 2파이는 360도거든요. 파이 자리에다 180으로 처음에는 어색하면 대신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사인이 나왔어요. 사인은 5분의 4. 부호는 4사분면이에요, 지금. 4사분면이기 때문에 4사분면에서는 얼싸탄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고 배웠으니까 코사인은 플러스로 그대로 적어주시고 사인은 마이너스만 톡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3분의 4고 탄젠트도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탄젠트도 마이너스를 톡 달아주시면 돼요. 이러면 끝나요. 그럼 여기 풀이에 적혀있는 이 길다란 이거는 다 소용이 필요 없나요? 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필수 13번은 수능 기출입니다. 2점짜리 문제이긴 해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8번 해보자. 198번.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198번도 선생님 사인 세타가 5분의 2 루트 5인데 마이너스가 달렸어요. 아이 뭐 당연히 마이너스가 달리겠죠. 3, 4분면이니까. 그럼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빗변이 5 사인이니까 2 루트 5가 바라다 보이는 거. 그러면 여기는 죄송합니다. 루트 5가 달리죠. 이렇게 삼각형이 금방 피타고라스 정리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적어놓은 이 복잡한 내용이 전혀 없어도 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지금 구했고 코사인을 좀 알아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 3, 4분면이니까 빼기 달아주시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루트 5분의 2 루트 5 약분하시면 2 부호는 플러스 달아주시면 되고 3, 4분면은 탄젠트가 양수니까 이러면 한 큐에 해결. 요것만 연습 계속 하시면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각도 계산이나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계산하는 건 사실 다 원리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조금 좀 괜찮아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앞쪽에 좀 몇 개 빠진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제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필수 8번부터 좀 다루면 될까요? 여기는 했나요? 143쪽 했어요? 다 했네? 그 다음 페이지에, 밑에 문제는 안 했고, 어디까지 한 거야? 많이 했다. 147을 해야 돼? 이거는 간단히 아니라 해야 돼? 어디 해줘? 해달라는데 해줄게. 진도는 다 나갔는데. 요거 내용이 좀 어려웠어? 136 빼먹었대요. 136 봅시다. 맞아, 빼먹은 것 같아. 미안해. 그 하루 빠진 건 괜찮아요. 하도 빠진 것만 아니면 돼요. 136이 풀어져 있어요? 다들 빠지신 분들 투성이다. 하도 풀어져 있는데? 근데 왜 그 다음 쪽이 또 안 풀어져 있냐? 야, 다양한데? 리셋 상태신 거죠? 아니, 그거 괜찮아요.
좀 떨려.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를 136은 해보세요. 해보셔도 해드려요? 필요하면 해줘요? 네, 해달래요. 해줄게요. 자, 가겠습니다. 136쪽에 필수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은 필수 4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이 대신 180도로 교체. 파이는 180도라고 그랬으니까 파이 대신 180도라는 각도로 교체를 해서 쓰시면 당장은 큰 문제 없이 모두 다 1번부터 5번까지 표현이 전부 다 됩니다. 여기 책에 달려있는 이상한 이렇게 1도는 180분의 파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이거 안 해도 됩니다. 4번에 5번 보기를 보시면 3분의 10파이는 각도로 바꾸면 600도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어려운 거 없이 이거 대신에 180도라고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약분되면은 60이 돼서 맞는 말이죠.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선생님 저 까먹었는데 왜 파이가 왜 180도예요? 다시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기준은 360도라고 쓰지만 한 바퀴를 다 돌리면 반지름 길이에다가 어떤 숫자? 6.28만 곱하면 한 바퀴가 다 돌아간다는 비율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앞으로 360도라는 선입견은 버리고 한 바퀴를 다 돌린 거는 숫자로는 6.28이야. 거기에 해당해. 이렇게 이제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는 180도라고 외우는 거의 근본은 사실은 한 바퀴는 반지름의 6.28배 6.28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구나. 반지름을 1이라고 둔 거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게 편한 거죠. 개념은 이렇고 파이 대신 180도로 바꿔치기만 하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들은 내용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랬습니다. 300도라는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힌트를 드리자면 300도하고 여기 지금 보기에 써 있는 거는 라디안으로 써 놓으셨는데요. 라디안으로 쓰실 필요 없어요. 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문제에 각도로 제시가 되면 답도 각도로 써도 돼요. 근데 문제에 라디안으로 제시가 되면 답도 라디안으로 쓰시는 게 통상 룰이에요. 룰. 통상 룰이에요. 상대방이 영어를 하면 나도 영어로 답하는 게 룰인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이 영어로 욕하면 나도 영어로 욕해야지. 한국말로 욕하면. 제 친구가 영국의 외국어대 독일어과 침쳤다. 독일어과 나오는데 유럽에 가서 제일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냐? 배낭여행을 갔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독일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떼제베를 타고 가다가 독일에서 미국 그 머저리 같은 미국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양키 군인들 진짜 돌덩이 같은 애들이 영어밖에 못하면서 독일에 여행 온 애들한테 자기가 무려 한국인인데 독일 사람도 아닌데 걔네들 말을 듣고 제 친구는 참고로 카투사였어요.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듣고 그 말을 독일애한테 독일어로 해주면 독일어가 또 자기한테 독일어로 하면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해 준 게 진짜 최고였대요. 문화적 자긍심이라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제 영상에도 또 나오는데 어디 영상에 나오더라? 제 동생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해요. 또 하나는 그럼 뭐냐 했더니 영국의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하도 귀찮게 하는 여자가 있어서 돈 뜯어내려고 한 여자가 있어서 욕을 했대요. 무슨 말로? 한국말로? 아니지. 영어로 이게 들어가는 욕을 이제 해버린 거예요. 너무 열받으니까 그 여자한테. 그랬더니 그걸 들은 그 영국 여자애가 완전히 그냥 이 꼭지가 야마가 돈 거예요. 내가 이 동양 놈의 그것도 동양 남자 놈의 새끼한테 이 내 본토에서 영어로 욕을 듣다니. 이러더니 완전 그 꼭지가 돌아가고 날아가고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30분 동안을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현지 영어 욕을 들었대요. 진짜로 뭐 대단한 욕들을 들었나 봐요. 뭐 idiot 뭐 이런 종류 정도가 아니고 what a moron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더 심한 거, 완전 심한 거, 개빡친 거 그런 것들만 들었대. 듣도 보도 못하는 것들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대체로 여학생들은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요. 남학생의 경우는 남자들은 나중에 외국인들하고 딱 붙을 때 두 개가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는 몸짱이든가 하나는 말빨이 되든가 영어를 잘하든가 아니면 덩치가 좋아서 좀 워크아웃을 좀 된 몸이든가. 여학생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여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가시더라도 저렇게 뒤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그리고서는 공항에 딱 앉아만 있어도 싫어해요. 핀란드 헬싱키에 갔는데 딱 그러고서는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하고 딱 앉았는데 저기서부터 남자가 딱 걸어와요. 말을 한 번도 붙여보지도 못한 남자가 딱, 걔네들 키 다 이만하거든요. 평균 신장이 180인데 딱 오더니 딱 물어봐요. 너 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옆에 앉아요. 왜? 태어나서 눈 이마 여기가 안 튀어나오고 쌍꺼풀도 없고 아주 조그만 애를 처음 봤대요. 너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예쁘니? 이런 되는 거예요. 처음 본 거야. 그리고서는 계속 말하고 뭐 야, 우리 커피 마실래? 뭐 할래? 뭐 별별 일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대요. 그렇게 제 친구가 다 지웠어요. 아, 정신 나갔어요. 300도는 가장 기준이 뭐냐? 36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36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바퀴인 거죠. 한 바퀴를 돌렸다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많이 왔잖아.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60도만큼 간 거죠. 360도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한 바퀴는 2파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2파이에다가 60도는 3분의 파이거든요. 다 파이로 바꾸면, 여기 써 있는 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일반각을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300도라는 이 동경이 되는 애들은 누가 이 300도라는 이 동경을 전부 똑같이 일치해서 도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얘기거든요. 한 바퀴를 돌고 또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두 바퀴를 뱅글뱅글 돌고 여기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거꾸로 돌다가 여기 올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n바퀴를 돌았어. n자를 이렇게 달아주고 또는 각도로 나타내면 360n 이렇게 달아주고 뒤에 마이너스 60도 또는 360n 달아주고 뒤에 300도 플러스 양수값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주면은 일반각으로 써주는데 틀리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거를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바꾸면 360은 2파이 n이고 300은 6분의 5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익숙하게 하시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파이가 180이면 지난번에 막 집에 가기 전에 한 명한테 막 다 물어봤어요. 기억 안 나지? 3분의 파이! 그렇죠. 60. 네. 나누기 3으로 쭉 가는 시리즈가 있고 나누기 2로 가는 쭉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로 나누면 90도 2분의 파이가 한 번 더 나누면 4분의 파이는 45도 이것도 한 번 더 2로 나누면 6분의 파이는 30도 뭐 이 정도를 굉장히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10도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똑같아요. 마이너스 210도도 일반각이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180에다 마이너스 30만큼 더 오면 여기거든요. 거꾸로 가는 게 마이너스니까. 클락와이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잡혀져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카운터 클락와이즈, 그러니까 반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10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각도는 여기가 이제 30이니까 이쪽으로 150을 온 거하고 동일한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360에 뺑뺑이를 돌고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남는 짜투리가 150도가 달렸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2n파이 n을 요 중간 사이에다가 쓰는 게 통상 몇 바퀴를 돌렸는지 나타내는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관례. 그리고 뒤에 150도에 해당하는 각도 6분의 5파인가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된다. 그 정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잠깐 연습 문제에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중에 이제 교육적 기출 178번을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139쪽 한번 봐봐요. 139쪽에 178번 연습 문제인데 교육적 기출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뭐 어차피 영상에 나오니까 정리를 하자면, 호도법의 호는 아크, 도는 앵글. 그래서 아크하고 호의 길이하고 앵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호도법이에요. 이게 아크죠. L이라고 쓰고 아크 랭스, 길이의 약자. 그 다음 여기 각도는 세타라고 써요. 세타를 예쁘게 쓰는 법, 이걸 인터넷에 찾아보신 분이 계시던데 대충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는 세타를 한참 맨날 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 애니메이션 라바가 보여요. 보이세요? 라바? 네. 애니메이션 라바. 그 빨간에 노란에 있잖아요. 그게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타는 그냥 번데기처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쭉 그시면 끝나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교회 쪽에서는 조금 다르죠.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이거 뭐죠? 옛날에? 잘 써야 돼. 이걸 뜻하는 문자긴 해요. 옛날 문자들을 보면. 야훼가 뭐예요? 아세요? 처음 들어요? 네. 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맞죠? 야훼 하나님. 야매요? 아, 그죠? 헤이요, 호, 그게 아니라, 여호, 이거는요, 아까 야훼라는 거에 중국식 차음이에요. 처음 들어요, 그런 거? 중국식 차음, 그러니까 좀 똘똘해 보이죠? 뭐 있어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자기가 사랑하는 말발굽이란 뜻이 아니라요. 예? 이건요, 사실은 이것도 중국식 그 단어로 바꾼 건데, 원래는 이집트를 중국 무슨 철자로 바꾸면 이게 돼요. 제일 골 때리는 중국식 그 철자가 뭔지 아세요? 나성. 이게 뭘까요? 이거 아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뭘 맨날 사준다. 나성.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제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뚜비뚜바 뚜비뚜바. 그 노래에 나오는 나성. 이거 중국 한자를 만든 건데 뭘까요? 아세요? 나가 힌트예요.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네. 어떻게 알았어? LA. 미국 LA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원래 골 때리죠. 이것도. 영상은 끊어야겠다. 더 하다 다 털리겠다. 네, 잠깐 영상 끊었다가 178번은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녕.